오늘 3천만 원 경매 투자법 해가지고 무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몇 번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 처음 오신 분은 혹시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한 분, 두 분, 세 분. 대부분 처음 오셨네. 알겠습니다. 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대한공경매사협회 안양수원지사장이고요. 정태익입니다. 유진석 씨 오셨나요? 안 오셨구나. 예전에 삼성물산 다닐 때 그때 같이 일했던 분이 한번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마 조금 있다가 오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 레미안 만드는 삼성건설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7년 하고 그만뒀고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 법인 만들어서 개인적인 투자는 따로 하고 있고 또 이런 경매 가르치는 거 하고 있습니다. 왜 찍으세요 이거? 저희 사진 때문에? 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센터 이제 출간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 사시는 분들 중에 광교 사는 분 계세요 혹시? 광교 사는 분은 안 계시는구나. 팔달부 쪽이나 인계동 사시는 분 계세요? 있으세요? 여기 문화센터 2001 아울렛 가깝나요? 거기서 하니까 초급하고 중급 과정 합쳐가지고 12주짜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무실에서 하면 한 60만 원짜리인데 여기선 10만 원이거든요. 문화센터니까. 그래서 생각 있으면 이제 매주 화요일 날 11시에 하니까요. 하시고 뭐 가까운 뭐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 있으면 뭐 추천 좀 해주세요. 지금 사람들 모으고 있으니까 9월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저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 이름이 정태일이니까 테이크 해가지고 테이크 3000. 영어로 테이크가 이제 제 이름 테이크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take3000.com. 그리고 페이스북도 테이크 3000 이렇게 돼 있고요. 유튜브에서 안양수원지사 치면 바로 뜨거든요. 동영상 많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블로그 가시면은 제가 막 강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신혼부부분들 있으면은 제가 지금 일부 써놨는데 꼭 한번 좀 읽어달라고 좀 말 좀 한번 해주십시오. 신혼부부들이 항상 그 집을 잘못 사가지고 인생이 꼬이거든요, 진짜로. 끄덕거리시는 분은 약간 집 하나 잘못 사면은 진짜 이게 골치가 아파져요. 빚 갚다가 이거 인생이 막 진짜 힘들어지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오시면 되고요. 뭐 블로그도 오시면은 뭐 동영상 강의들 올려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하는 경매 투자법이거든요. 근데 3천만 원 하면은 이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사실 3천만 원을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만 원짜리나 5만 원짜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통장에 3천 정도 있는 사람들은 또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3천만 원으로 뭘 살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 혹시 앞에 앉으신 분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지? 서동현 씨? 혹시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거나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부동산 말고 뭐 아무거나 그냥 뭐든지. 주식. 주식 좋죠. 혹시 또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그냥 뭐 3천만 원, 4천만 원도 괜찮아요. 2,500도 괜찮고. 그냥 이 정도 돈이면은 뭘 하나 산다. 잘 생각 안 나시죠? 보통 다 주식 정도 생각 나실 거예요. 주식이나 뭐 집 사기는 조금 좀 작고. 그럼 제가 아주 실용적인 것부터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요거 할 수 있어요. 이게 뉴욕 가는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가 700에서 한 1300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인당. 그러니까 둘이서 손잡고 타면 2600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맛있는 거 한번 먹고 오면 딱 3000 되겠죠. 비행기만 딱 타고 갔다 오면 3천만 원 정도. 요즘에 제가 한번 보니까 9월 1일자로 출발하는 뉴욕행 대한항공이 750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요즘에 성수기라서 뭐 수요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2개 타면 한 1400 정도에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의자 저기 밖에 있어요. 의자 좀 자, 비행기 값이 1,400만 원인데 왜 3천만 원이냐? 퍼스트 클래스를 700만 원 타고 가서 50만 원짜리 호텔에 잘 수는 없잖아요. 3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가서 뭐 게스트하우스에 자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맥도날드 가진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면 버스 타고 이제 미국 갔다 오는 여행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타면 15시간 걸리거든요. 15시간에 1,000만 원. 어떠세요? 딱 15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1,000만 원이 없어졌어요. 느낌 어떠세요? 뭐 억울하죠, 막. 아니요? 조금 이렇게 고생하면은 200이면 가는데, 시간당 얼마예요, 그러면? 시간당 100만 원이네? 엄청나죠? 자, 이렇게 실용적인 게 있고요. 조금 더 실용적인 게 있어요.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엄청 크죠? 네,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엄청 큰 건데, 요게 이제 뭐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2천에서 한 6천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도 한 3천만 원이면 산대요. 이것도 다 다이아예요, 요것도. 이런 건 다 아마 서비스로 주겠죠. 요거 하나가, 요거 큰 거 하나가 이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도 이거는 없어지진 않네요. 손가락에 끼고 다닐 수도 있고, 비행기는 타고 나면 없어지지만. 조금 실용적이죠. 조금 더 실용적인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통 핸드폰으로 시계 많이 보시죠? 시간은 다 핸드폰으로 확인하는데, 그래도 뭐 하나 기능이라도 하나 있네. 되게 싸 보이죠? 근데 3천만 원이에요. 파텍 필립이라고 스위스에서 나온 시계인데 1억 넘는 것들도 많고, 약간 저렴한 버전, 좀 수수하죠. 가죽 줄이고 요게 한 3천 정도 한답니다. 그래도 시계라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조금 더 실용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모델명 아세요? 모델명이라기보다는 브랜드 아세요? 어제 와이프한테 처음 들었어요. 저는 에르메스가 제일 비싼 줄 알았는데, 뒤에 분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세요? 콜롬보라고 아세요? 콜롬보? 가방? 여기는 악어 가죽만 쓴대요. 이게 3천만 원이에요. 아주 좀 실용적이죠? 뭐 장 보러 갈 때 들고 가서 이렇게 장바구니로도 쓸 수 있고. 아니, 시계보다는 좋잖아요. 약간 롯데마트랑 어울리지 않아요? 약간 빨간색 이거 하나 들고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담아서 오면 좋잖아요. 뭐 잠기기도 하고. 점점 더 실용적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이제 좀 생각나실 게 하나 있을 텐데, 요거 정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제 좀, 이제, 3천이면 그래, 차 하나 사지. 요게 2400cc짜리 그랜저. 요거가 한 2,900 정도 한답니다. 뭐 할인해주는 거 뭐 빼고요. 많이 더우세요, 혹시? 괜찮으세요? 우리한테는 3천만 원 정도 하면 여기서부터가 그나마 좀 머릿속에 떠오르지, 그 전 것들은 사실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죠. 근데 여기보다 더 밑으로 가도 우리가 상상 못했던 것들이 나와요. 3천만 원을 할 수 있는 거.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송원 아파트라고 있대요. 2동 5층이에요. 좋죠. 전망 좋은 5층. 2,500만 원. 몇 평일 것 같으세요? 12평? 18평이나 돼요. 대형 평수. 2,500. 모르죠. 뭐 낙찰은 뭐 3,000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506호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전망도 좋고 일조권도 좋은 집인데 3,000밖에 안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10시간 타고 1,500 날아가는 퍼스트를 타실 거예요? 이거 사실 거예요? 뭐가 더 땡기세요? 그냥 이게 낫겠죠?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괜찮아요. 위치도 괜찮고 주변에 다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3천만 원으로 이런 것도 산다. 사진 보다가 제가 아까 느꼈는데 여기 혼다 차가 있거든요. 혼다 어코드? 얘가 이거보다 비싸요. 이 차가 이 집보다 비싸. 이 사람들은 차가 집보다 더 비싸요. 그런데도 산단 말이죠.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에 가면 산 129번지라는 게 있답니다. 요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만 내 땅이 아니고요. 이게 내 거예요. 이게. 자, 1320평을 사요. 2,600만 원 주고. 1320평. 집 몇 평짜리 사세요, 혹시? 그냥 가볍게. 한 30평 정도 사신다고 치면 한 300개 들어가죠?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어요. 푸르지오 아파트보다 더 커요, 땅이. 근데 이런 거를 3천만 원도 안 돼서 산다. 물론 길은 없어요. 길은 없어. 등산로는 있어. 등산로는 있는데 그만큼 이제 3천만 원이라는 게 작다고 생각하면 10시간만 해도 쓰지만 크다고 생각하면 10,000평도 사는 게 이런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오셨을 때 무슨 3천 가지고 투자를 해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미리 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땅도 하나 사놓으면 뭐 될 수도 있잖아요. 개발이 나중에. 자, 근데 이거 쓰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이제 모으려면 이제 3천이 엄청나게 큰 돈이 됩니다. 모으려면 3천만 원 쉽게 모으시는 분 왜 한숨 쉬세요? 3천만 원 모으려고 생각하니까 막 한숨부터 나오시는 거죠. 실제로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3천만 원 뭐 큰 돈이야 이렇게 하지만 모으려면은 1년 안에 모으는 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2, 3년 걸려요. 3천만 원 빚 만드는 분이 더 빠르죠. 근데 제가 그냥 가상의 이제 한 명을 설정을 해봤어요. 아마 이 정도가 보통 분들일 거예요. 40대인데 이제 두 딸의 아빠인 홍길동 씨가 있다고 치면 가상의 인생입니다. 근데 요분은 뭐 영통에 산다고 치자고요. 영통에 사는데 또 대기업은 다녀. 대기업을 다녀서 월 한 450 정도 받는다 이거죠. 이게 순수입이 450이에요. 그럼 세금 이런 거 떼고, 그러니까 떼기 전이면, 세전이면 한 550 넘어간단 말이에요. 600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한 7천 가까이 되는 부자죠. 부자가 평범한 40대인데. 이제 바쁘죠. 대기업 다니니까 바쁘고, 딸은 또 둘이니까 맞벌이는 또 힘들단 말이죠. 40대니까 뭐 애가 몇 살이나 되겠어요. 한 10살짜리, 뭐 4, 5살짜리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맞벌이 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아내는 두 딸을 키우는 전업주부라고 치자고요. 근데 애가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니까 교육비도 좀 들어가고 여기 또 집을 살 때 대출 한 2억을 낀 거예요. 그래서 대출 이자도 좀 나가요. 그래서 대충 그냥 계산해보면 생활비로 한 190 정도 쓰겠다 보통. 그리고 애들도 학원도 가야 되죠. 학교에다가 돈도 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한 60 정도 내고 대출 이자 2억 이자 뭐 요즘에 워낙 싸니까 뭐 한 50씩 내고 또 연금 안 들 수 없죠. 보험도 들어야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지금 병원비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한 3, 40씩 낸다 이거죠. 그리고 남편한테 그냥 가라고 하긴 좀 뭐하니까. 한 달에 딱 10만 원 정도.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약간 비슷한가요? 용돈 10만 원 정도 준단 말이죠. 담배 끊으라고 막 닥달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딱 100만 원 정도 모아요. 이렇게 해야. 근데 진짜 빡빡하게 사는 거거든요. 지금 주부분들은 아시죠? 이 정도면 빡빡하게 사는 거예요. 웬만한 분들이 이게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저축을 딱 100만 원을 딱 한다고 치면 30개월이 걸려요. 30개월. 30개월이면 3년이에요. 3년. 2년 6개월.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도 2019년 초에 3천만 원 모은다 이거죠. 아주 큰 돈이죠. 정말 큰 돈이에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여름 휴가도 가야 되죠. 약간 하와이도 한번 가야 되고. 경조사도 좀 챙겨야 되죠. 부모님도 칠순, 뭐, 해갑, 뭐, 친구 결혼. 이런 거 챙기기 시작하면 그냥 4년 넘어가는 거예요. 2020년 정도 돼야 3천이 현금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모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걸요, 진짜. 적은 100만 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 근데 그게 우리는 되게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벌이도 별 의미가 없죠.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맞벌이 하게 되면은 뭐 제일 베스트 케이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장모님, 그러니까 처가에서 어머니가 봐주시는 게 베스트인데 그래도 또 미안하니까 뭐 80만 원이라도 뭘 좀 드리죠. 드리고 그게 아니고 아예 뭐 입주 도우미든 뭐 가사 도우미를 막 쓰고 뭐 보모를 쓰게 되면은 막 120, 140, 막 150 간단 말이죠. 그리고 와이프가 또 자기 또 쓰는 돈이 있으니까 이래저래 어차피 저축을 100만 원 이상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뭐 물론 뭐 남편이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해가지고 월 1000씩 모은다. 뭐 1200, 1300 막 이렇게 번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외벌이 집도 100 모으기가 쉽지는 않다. 자, 3천만 원은 진짜 큰 돈이에요. 진짜.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오시면서도 3천 가지고는 뭐 주식이나 하지. 부동산은 좀 엄두도 안 난다. 이렇게 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엄청 큰 돈이다. 그러나
투자로 봤을 때는 되게 작은 돈이에요. 투자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그 워렌 버핏이라고 주식을 엄청 잘하는 그 할아버지가 있어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오바마라는 지역의 이제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지금까지 뭐 65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50년간 계속 주식을 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걸 연평균 수익률로 해보니까 20%를 벌었대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연 20%씩 쭉 번 거예요. 한 50년간. 그래서 재산이 70몇 조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20% 벌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주식을 잘한다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정도는 못 번다고 치고 딱 절반 그냥 앞으로 매년 10%씩 무조건 번다.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무조건 10%씩 계속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만 해도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20년 뒤에 3천만 원이 얼마가 되냐. 이거 대략적으로 맞추신 분한테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시나요? 의자 놓고 앉으세요. 1억 2천? 1억 2천? 아니요. 뭐 조금 뭐 더 쓰실 분 없으세요?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조금만 더 써보세요. 전혀 없으세요? 가겠습니다. 1억 8천. 20년간 계속 10%씩 벌면은 3천만 원이 1억 8천이 돼요. 3천만 원이.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계속 벌어야 돼. 계속. 20년간. 근데 물가도 많이 올라가겠죠? 지금 1억 8천이 이때 1억 8천의 느낌은 아니겠죠. 20년 전에 짜장면 값이 얼마였냐. 지금 뭐 4,000원, 5,000원 하죠. 옛날에는 뭐 2,000원 막 했었는데 1,000원, 2,000원 하던 게 지금은 4, 5,000원 하는 것처럼 물가까지 고려해버리면 실제로는 큰 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해서 3천만 원 가지고 뭘 하기가 어려워요. 작아요. 되게 작아. 정말 잘해도 3천만 원 가지고 죽어라고 20년 돌려봐야 1억 8천이면 정말 잘한 케이스. 거의 6배가 벌어지는 거니까. 자, 문제는 뭐냐면은 결론은 이건 내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은. 내 돈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은 뭐 누구나 다 부자가 되죠. 근데 왜 사람들이 왜 부자가 안 되겠어요? 내 돈 가지고는 안 돼요. 아까 저기 뭐 저 경선 씨도 대출을 안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대출을 싫어하셨잖아요. 근데 집을 사가지고 전세를 주신 적은 있죠. 그런 거는 내 돈 가지고 집 산 거야? 아니면 남의 돈 껴서 산 거야? 남의 돈 껴서 사신 거죠. 그래서 그 집이 막 올라가서 돈을 버셨죠. 아까도 거의 뭐 시세 차이 꽤 난다고 하셨잖아요. 내 돈 가지고 아마 그 뭐 1억 가지고 뭐 5천만 원 가지고 그 집을 아예 못 샀겠죠. 전세 낀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그러면 아예 투자 기회 자체가 없었을 거고. 그럼 돈 못 벌었단 말이죠. 결론은 이래나 저래나 우리나라 뭐 그냥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 남의 돈 끼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우선 3천만 원 모으는데 3, 4년씩 걸리고 이거를 죽어라고 돌려봐야 20년 뒤에 3, 4배 정도 버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주식하다가 또 까먹잖아요. 또 우리는. 남편들도 까먹고. 왜 웃으세요? 많이 까먹었죠. 그래버리면 더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또 3년 또 모아야 돼. 3년 또 모아서 또 3천만 원 모아놓으면 남편이 또 까먹고. 그러니까 막 안 된다. 그래서 남의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진짜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막혀요. 난 남의 돈 안 쓸래. 걱정된다. 왠지 남의 돈 썼다가 탈라면 어떡해. 인생 나만 망치면 되는데 왠지 뭐 남도 망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남의 돈 안 쓰면 답이 있냐 이거죠. 답이 없어요. 어차피 안 돼요. 어차피 부자는 안 돼. 죽어라고 10%씩 모아도 절대 부자는 안 돼요. 1억 있어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쓰는 건 금방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남의 돈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자 이거죠.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크게 봤을 때는. 제일 만만한 게 이제 부모님 돈, 가족 돈, 특히 엄마 돈, 이런 거 좀 만만하잖아요. 누나 돈. 빌려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웃으세요? 한두 분씩 꼭 이제, 엄마 나 2천만 원만 빌려줘. 이 말 너무 쉽잖아. 근데 2천만 원 모으는데 아까 20개월 걸린다고 그랬죠.
엄마는 아마 20개월씩 모은 돈을 나한테 쉽게 못 준단 말이죠. 엄마가 모아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부모님 돈도 어쨌든 빌릴 수 있는 돈이죠. 그리고 지인 돈 있어요. 제일 위험한 돈이죠. 친구한테 돈 빌렸다가 이제 의이 끊기고, 부모님은 뭐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시지만 이제 친구들한테는 이제 의가 상하죠. 근데 어쨌든 돈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은행 대출이 있어요. 제일 합법적으로 빌릴 수 있는 은행 대출. 이자 좀 주고 몇 년간 빌리는 거. 그리고 아까 쓰셨던 전세가 있죠. 전세. 그 집에 살게 해주는 조건으로 나한테 몇 억을 달라. 내가 나중에 돌려줄게. 이것도 어차피 대출이나 똑같은 거예요. 대출 이자를 안 내는 조건으로 집을 준 거죠. 집을 쓰라고 주고 대출 이자를 안 내는 조건이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요거는 내 돈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부모님 집이 나중에 꼭 내 집이 될 것 같고, 약간 그러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왠지 뭐 유산까지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언젠간 나 주겠지 이렇게 생각으로 지금 막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요거는 좀 내 돈이라고 생각 잘 안 하시죠? 지인 돈을 가능하면 좀 안 빌리려고 하고, 요거도 좀 껄끄럽다 이거죠. 은행 이자 내기가 좀 그렇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맨날 경매에 넘어가서 막 집 망해가지고 막 쫓겨나고, 차라리 부자가 안 되면 안 됐지, 내가 그런 꼴은 안 당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요거예요. 제일 만만한 게 집 하나 사가지고 전세 주자. 그래서 그나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요거를 많이 하죠. 부담 없으니까. 제일 부자는 되고 싶고, 뭐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저도 이쪽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쪽은 부모님도 고생하셨는데 좀 내비두고, 지인들도 뭐 알아서 좀 살아야죠. 내가 뭐 이렇게 건드릴 건 아니고. 요거 두 개는 어쨌든 합법적으로 우리나라 제도가 이제 보장하는 거니까, 요것만 하는 사람보다는 요거 두 개 같이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부자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서 우선은 좀 마인드를 좀 바꾸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 안 쓰면 무조건 부자가 안 돼요. 그냥 난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남의 돈을 최대한 이용하자라는 거를 나는 싫다. 그러면 3천만 원으로 투자가 안 돼요. 3천만 원은 큰 돈이지만 투자에서는 아주 작은 돈이기 때문에 남의 돈 안 쓰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우선은 대출이나 전세는 좀 끼자, 이런 생각까지는 좀 바꾸셔야 어떻게 인생이 좀 바뀝니다. 자, 대출을 받으면 수익률이 막 확 변해버려요. 아까 그 집이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 전주에 있는 아파트가 5천만 원 정도면 보통 월세를 300에 25 정도 받아요. 서울이나 이 수도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뭐 아파트가 5천만 원이라니, 월세가 300에 25면 고시원도 안 되네? 이러지만 18평짜리, 20평짜리들이 다 저렇게 월세를 받고 다 빌려줘요. 집값이 싸니까 월세도 싼 거죠. 근데 이거를 대출을 한 푼도 없이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5천만 원에 이거를 산단 말이죠. 그러면 취득세 내고 뭐 중개사 수수료 내고 하면은 2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근데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이게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내가 보증금 300만 원은 그 사람한테 받죠? 세입자한테. 네. 그러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는 5,200 투자해가지고 300 빠지니까 4,900만 투자가 되는 거야. 근데 수입은 25만 원을 12달 받으면 300만 원 받는 거죠. 그럼 300만 원을 4,900 투자해서 1년에 300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 투자해서 300 버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출 없이 사면은 6.1%, 6% 정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 이자로 치면은 그래도 한 4배 정도 버는 거죠. 요즘에 1.5%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근데 그냥 똑같은 집이에요. 그냥 똑같은 집인데 대출, 그러니까 남의 돈을 낀다고 했잖아요. 그럼 5천에 200은 똑같죠? 근데 대출이 70%가 나와요. 아파트들은 다 웬만하면. 그러면 5, 7에 35, 3,500만 원이 남의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증금은 300은 그대로 받죠? 대출이 있다고 해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투자금이 그러면은 대출 3,500이 빠지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1,400만 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월세는 똑같이 받죠? 25씩? 그러니까 300이죠. 근데 요즘 이자가 얼마예요? 요즘 대출하면 2.5%에서 2.8%만 빌려주거든요. 그럼 3,500에 3% 해봐야 3, 3은 9.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쳐야. 1년에. 그러면 195만 원이 남아요.
이 집이랑 이 집이랑 다른 집이 아니에요.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4,900에 300을 버느냐, 1,400에 195를 버느냐. 이 차이가 남의 돈을 쓸 때 나오는 거다. 그냥 수익률이 2배가 넘어가죠. 근데 이 집이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인드를 바꾼 거죠. 나는 남의 돈 껴야 되겠다. 그냥 생각하면 그냥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죠. 이거 한 채 사고 이제 300 버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1,400만 투자하고 5,000이 있는 사람인데 나머지 4,500만 원, 한 3,500만 원은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1,400이면은 이런 집 지금 한 3채 정도 사잖아요. 2-3개 더 사면 되죠. 저는 그렇게 계속 더 여러 개를 산 거고, 그렇게 되면은 같은 돈 5천만 원 가지고 누구는 6% 벌 때 나는 13%, 14% 번다 이거죠. 개수 늘리는 것도 또 싫어요. 양도세 많이 나오고 1가구 2주택 된다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안 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대출 싫지, 세금 싫지, 집 2개 사기 싫지, 주식은 좋아하지. 남편은 주식만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 이거죠. 자, 개수를 늘리면 되는데 집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인드를 바꾸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런 얘기 꼭 하시죠.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진짜 있으시죠? 왜냐면요. 네. 미국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는 저금리지만 몇 년 안에 인상이 될 거라고 네. 맞아요. 그때는 무서운 거. 네. 2009년부터 금리 인상한다고 계속 그랬어요. 2009년부터 7년째 계속 인상한다고 말은 하는데 금리는 어떻게 계속 떨어지죠? 또 금리 좀 올리려고 미국이 조금 올리려고 하니까 브렉시트 터져가지고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는지도 사실 좀 미지수긴 한데, 제가 옛날에 아파트 2011년에 처음 살 때는 대출을 5.5%를 받아서 했었거든요. 한 가지만 네. 물어볼게요. 저 이제 앞으로 뭐 투자하는데 네. 이제 대출 이자만 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법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원금하고. 그거 원리금 균등 상환. 네. 여기도 적용되나요? 안 돼요. 경매는 안 돼요. 경매는 다 2금융권이라 2금융은 해당이 안 돼요. 1금융은 요즘에 많이 그렇게들 하죠. 근데 그것도 약간 보여주기식이고 실제로는 계속 연장을 막 해주는 것들도 있어요. 1년 단위지만 막 계속 연장해주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대출 받는 거는 부동산 가격 변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한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내가 대출을 받으면 집이 떨어지고 대출을 안 받으면 집이 올라가고 이게 아니거든요. 맞죠? 근데 사람들은 대출 받으면 왠지 집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떨어질 집을 왜 사셨어요? 대출 안 받아서 아예 안 사버리면 되는데. 대출 안 받고 떨어질 집 사는 건 괜찮고 대출 받고 떨어질 집을 사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전혀 아니란 말이죠. 대출이 있으나 없으나 올라갈 집은 올라가고 떨어질 집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할 거면 모르겠는데 할 거면 대출을 끼고 사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집은 똑같은데 월세도 똑같이 받는데 맞잖아요. 요 얘기 꼭 하시죠. 대출 받아가지고 내 능력 이상의 것 샀다가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맞죠. 당연히 3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10% 떨어지면 300만 원 손해보는 건데 뭐 3억짜리 사가지고 10% 떨어지면 3천만 원 손해보니까 10배가 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럼 거꾸로 오르면 10배 더 버는 거죠. 큰 거 샀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큰 거 사면 더 많이 벌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3천 가지고 죽어라고 해도 어차피 인생이 안 바뀐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로. 그냥 내가 아예 포기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어떻게 좀 이거 내 회사 좀 때려치고 나도 뭐 좀 하고 싶은데 이 생각을 가지시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 죽어라고 해도 어차피 1억 8천밖에 안 된다 이거죠. 20년씩 투자를 해봐야 3천만 원이 아무리 커져도. 근데 대출을 껴가지고 뭐 2억짜리를 먼저 샀다가 20년 동안 10%씩 막 번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거 명작이잖아요. 94년도에 만든 건데 요 두 명 다 죄수예요. 죄수인데 요쪽 팀 로빈스는 은행장이에요. 부은행장인데 그 와이프가 불륜 현장을 목격해가지고
총은 가지고 있었지만 죽이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좀 꼬여가지고 2명을 다 죽인 걸로 이제 오해를 받아가지고 종신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 그리고 요 모건 프리먼은 이제 16살인가 18살인가 뭐 강도를 해가지고 뭐 40년형인가 받고 뭐 살아요. 근데 둘 다 감옥에 있단 말이죠. 감옥에 있으면 먹고 자고 뭐 옷 입고 다 해결되죠. 네. 군대에 갔다 오셨죠. 군대에서도 의식주가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왜 나오고 싶으세요? 군대를 왜 제대하고 싶으세요? 밖에 나오면 고민, 옷 사야 하는 거 고민, 돈 버는 거 고민, 먹는 거 고민인데 왜 나오고 싶으세요? 군대를? 군대니까. 네. 자유가 없으니까. 맞잖아요. 감옥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왜 얘는 종신형 받았으면 어때요? 사형은 아니니까 가서 살면 되지. 죽을 때까지 그냥 감옥 가서 살면 되는데 어떻게든 구멍을 뚫어서 탈옥을 한다. 네. 왜냐하면 자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안 되려고 그냥 포기해버려도 돼요. 이 사람은 포기했어요. 탈옥을 포기하고 그냥 40년 살다가 가석방 갔거든요. 근데 요 이제 앤디 주프레인이라고 하는 얘는 이제 20년간 탈옥 준비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20년째 이 교도소장의 비자금을 다 들고 튑니다. 한 방에 성공을 하거든요, 탈옥에. 그래서 이제 요 사람이 나이가 희끗희끗, 머리가 희끗한 한 60대가 돼가지고 한 20년 전에 탈옥한 요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기는 한데 모범수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나는 그냥 이대로 잘 살아서 그냥 조용히 잘 살고 싶다. 감옥 안에서 잘 살고 싶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탈옥 준비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한 방에 성공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좀 뭐가 운이 좋아서 좀 되겠지. 내 집 하나가 터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저라면 위의 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나는 당장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부자는 되고 싶고 뭘 하고는 싶어. 그러면 남의 돈 좀 쓰자. 제발 남의 돈 좀 쓰고 떨어질 거 걱정될 거면 떨어질 물건 아예 안 사면 되는 거고 오를 물건만 사자. 탈옥을 실패할 거 걱정해서 모범수가 되지 말고 탈옥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거죠. 3천만 원으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 뭘까요? 아까 말한 남의 돈을 많이 쓰라고 그랬잖아요. 남의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세예요. 왜냐면 아파트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대출이 70%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새 채부터는 방백이라는 걸 들어가거든요. 1,500에서 2,000씩 빼버려요. 네. 뭐 집을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출 받으려면 뭐 2, 3천씩 빼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살려고 하면은 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대출 있는 집엔 전세가 안 들어오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주택들은 대출 끼고 보증금 받는 것보다 전세 주는 게 그 남의 돈을 쓰는 게 더 많을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저도 옛날에 저기 소형 아파트들 살 때 보면은 거의 집값의 90% 정도 되는 전세가들이 많았어요. 근데 대출은 70%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집들은 월세 주느니 차라리 그냥 대출 전세 끼고 90%를 남의 돈을 전세를 땡겨가지고 집을 사고 막 계속 샀죠. 여러 개를 산다. 그냥 3천만 원 정도 있는 분들은 지금 막 남의 돈을 막 갖다 막 준비를 하고 막 어떻게든 막 갖다 써야 겨우 인생이 좀 바뀐다. 이거 탈옥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싫어하시면 답이 없어요. 진짜 답이 안 나와. 자, 그리고 다음 방법이 이제 대출이 잘 나오는 상가가 있어요. 그냥 일반 매매로 사시면 대출이 뭐 8, 90% 잘 안 해줄 거예요. 안 해주는데 경매는 그래도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값 주고 경매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경매는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경매의 낙찰 잔금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건 약간 주택담보대출하고 이게 상품이 좀 다르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도 좀 다르고 조금 더 잘해줘요. 그래서 이따가 좀 사례들이 나올 거긴 한데 이상하게도 적은 금액인 사례를 모아보니까 대부분 다 대출을 막 90%씩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러니까 낙찰가가 1억인데 대출을 막 9천만 원을 막 해줘요. 그럼 내 돈이 거의 안 들어가죠. 거기에 보증금까지 받아버리고. 근데 보통 80% 봐요. 경매선 80% 보지만 잘 되는 거는 90%. 저희 교육생도 93%를 대출을 받았어요. 낙찰가에. 그럼 내 돈이 얼마나 안 들어가겠어요. 보증금도 나오는데. 이런 거를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을 사서 전세를 주든지 대출 잘 나오는 상가를 사자. 그러니까 남의 돈을 왕창 끼자. 그리고 개수를 늘리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월세보다는 좀 시세 차익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3천만 원 가지고 수익률 10%라고 해봐 1년에 300, 한 달에 25만 원인데 25만 원은 사실 술값 아끼고 옷 안 사면 더 빨리 모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세 차익. 시세 차익 쪽으로 가는 게 당장 규모를 키워야 되니까. 자, 그럼 3천만 원으로 진짜 돈 버는 투자가 가능한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녹음은 이제 편집할 거예요. 우리 교육생들 건데. 저희 협회 교육생들이거든요. 이거 믿기세요? 이거? 이런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런 거는 펀드에서도 못 본 숫자잖아요. 뭐 이런 것만 해도 대단하고 뭐 이 정도만 해도 막 여한이 없죠. 나는 이런 거 하나 사면은 그냥 친구들한테 맨날 자랑할 텐데 이런 생각 막 들잖아요. 근데 대부분 또 상가네요. 상가가 대출이 잘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말 어려워요, 모으기가. 근데 쓰는 건 진짜 쉬워요. 쓰는 건 진짜 순식간에 씁니다. 차도 막 사죠. 차 사버리면 금방 막 1년에 500씩 1000만 원씩 떨어지죠. 근데 3천만 원이 또 큰 돈이기는 한데 또 남의 돈 없으면 또 인생을 못 바꿔요. 지금 물론 여기 있으신 분들은 3억도 있고 5억도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3천만 원밖에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탈옥할 정도는 안 된단 말이죠. 나의 이 짜증나는 이 인생을 바꿀 만한 정도의 금액은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남의 돈을 꼭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택을 사세요. 가능하면, 좋다고 하면. 왜냐면 전세라는 거를 줄 수가 있고, 주택이 아무래도 잘 팔려요. 상가보다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보고 좀 팔아가지고 또 그 돈을 또 굴리고 하기는 확실히 좋거든요. 저는 이렇게 많이 했었고. 아니면은 이제 대출 많이 나오는 상가를 사가지고 월세를 좀 받으면서 그걸 뭐 좀 한 4, 5년 정도 뒤에 판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임대수 수익보다는 약간 시세 차익 쪽에 좀 많이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 가지고 뭐 월세 뭐 15% 받아봐야 한 달에 뭐 15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남은 인생을 결정하는 질문이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뭐 나이가 어려서 제가 말하기 좀 뭐하지만 저는 24살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몇 년 더 일할 건가 앞으로, 그리고 내가 몇 년을 더 살 건가 이걸 생각해보면 진짜 좀 갑갑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도 제가 건설회사 다니는데 건설회사에서 제가 한 20년을 다닐 수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몸은 아파 죽겠는데 앞으로 한 10몇 년을 더 다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던데. 근데 앞으로 살 날은 제가 한 60년, 80년도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는 그때 20대 시절에 저는 막 미래에 막 엄청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당구장 알바하는데 당구장 주인이 그 건물주였어요. 테헤란에 5층짜리 건물주, 50억짜리. 당구장 아저씨가 당구장 관리는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놀러 다닌단 말이죠. 근데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는 알바하고 있지만. 열심히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그냥 뭐 학생이고 회사원이다. 볼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노년의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뭔가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했죠. 저는. 그래서 뭐 어리다면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들을 사기 시작했었고 제가 처음에 살 때만 해도 그때 제가 83년생인데 29인가에 샀으니까 그때만 해도 29에 계약서를 쓰러 가면 아빠 오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진짜로. 아버지 바꿔달라고. 집을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근데 그렇게라도 하니까 지금 이러고 제가 바뀐 거죠. 탈옥을 한 거죠. 모범수로 살지 마세요, 진짜로. 자, 다음 주에 수업은 이제 끝이고요. 9월 3일 날 저희 경납잔금 대출 주의사항 해가지고 또 무료 강의 있습니다. 이건 경매 관련된 거니까 대출, 제발 대출 좀 받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9월 3일이니까 다다음 주 토요일이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무료고. 우리 기초반하고 현장 체험반도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오세요. 10만 원 정도면 되니까. 그럼 제가 질문 좀 해주세요. 하세요. 근데 제가 이 강의 중에 네. 초를 치고 싶은 생각은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도 이제 예전부터 이제 책이 어떤 책에도 보면 네. 내가 지금 궁금한 거 네. 내가 이제 어느 하나를 상가를 했어. 뭐 다 했어. 근데 이제 맨 마지막 거 보면은 네. 그 대출이 한 뭐 100몇십만 원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제 상가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뭐 아까는 뭐 당구장은 잘 맞춰 현재도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보면 네네. 3년씩 상가주택인데 3년씩 비어있는 아, 상가가 그럼요. 많잖아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했어. 네. 근데 내가 지금 6개월째 상가가 안 나가. 네. 그러면 벌써 한 800만 원, 900만 원 벌써 지금 당연하죠. 나가고 있잖아요. 관리비까지 물어줘야 되는데. 원래 그 경력장면 대출 받을 때 네. 가가지고 이성가 뭔가 한다며요. 그래서 그게 3개월 그 대출이자를 미납하면 자동방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거를 네, 같이 맞아요. 쓰는 거라며. 맞아요. 뭐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잘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꼴을 안 당하려면 내가 월급을 벌든 어디서 벌든 어디서 해가지고 네. 그때의 멘탈을 네.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멘탈? 아니면 그때를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를 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아파트가 30개인데 그러면은 저는 공실의 위험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파트는 물론 뭐 잘 맞춰진다고는 아니, 하지만 사전에 내가 네. 이제 그런 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네. 베스트만 했는데 네. 이게 사람의 일이라 네. 그게 뭐 아파트는 네. 뭐 실내로 그렇게 뭐 좀 낮추고 뭐 이러면 다 사람 사는 건데 안 아파트는 그래요? 이렇게 공실이 3년 되는 건 못 봤거든요. 안 그래요? 용인 안 가보셨어요? 용인? 아 그래요? 네. 용인에 가면 지금도 비어있는 미분양이 한두 개가 상가는 있는데. 뭐 이제 제가 살던 네. 데에서는 네. 뭐 이제 그런 거를 보고 그냥 맨날 지나다니면서 저기 상가 도대체 언제 사람이 들어오나. 자, 어떤 말씀이신지 알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영통에 공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영통에? 있을 것 같아요. 영통에 없어요. 아 그래요? 없어요. 여기 한번 뒤져보세요. 25평짜리, 30평짜리 뒤져보세요. 없어요. 아 상가? 있긴 있죠. 월세를 세게 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런 데들은 수요가 더 많아요. 누가 와서 장사라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그냥 평균으로 생각해버리게. 상가는 상가, 아파트는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르죠. 이건 지행역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상가고 지행역에서 아주 멀리 있는 상가랑 이거랑 같은 건 절대 아니죠. 그냥 이름만 상가인 거지 다른 물건이잖아요. 네? 중요한 건 뭐냐. 남들이 다 공실이어도 나만 공실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까 용인 얘기한 거가 뭐냐면 용인에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용인은 미분양도 아직도 많아요. 동탄도 미분양도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서울 사는 사람들은 미분양이나 뭐 공실 걱정을 안 하죠. 생각을 해보면 집을 사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죠. 모든 걸 샀을 때 다 공실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네. 8개월째 현재 내가 공실이야. 네.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자,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사놓고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사고 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는데 사기 전에 그러지 않을 만한 물건을 사는 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기 전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되거든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답이 없어요. 저한테도 거꾸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빌라를 샀는데 그러니까 사놨는데 사긴 샀는데 안 팔려요. 어떡하죠? 이러는데 저도 답이 없어요. 안 팔리는 물건을 저한테 어떡하라는 거야. 팔릴 만한 물건을 샀어야죠. 그게 정답이거든요. 지행역에 여기 앞에 있잖아요. 이 뒤쪽이 막 공실이어도 얘는 공실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죠. 이 동네 자체가 죽어버리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데는 없잖아요. 저렇게 앞쪽이고 저렇게 괜찮은 위치라면 월세를 좀 낮춰주면 되겠네요. 네, 맞잖아요. 아니 내가 240 받던 걸 200을 받든지 총 안 되면 60을 받아버리는 예를 들어 50을 받는다. 이자가 115만 원 정도 되니까 120만 받겠다. 월세를 절반으로 후려쳐주면 안 나갈까요? 나가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3, 4년만 가지고 있으면 내 돈 다 빠진단 말이죠. 그럼 불황이 오면 나는 은행 이자보다만 더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깎아줘도 나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항상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여유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항상 현금을 좀 쟁겨놓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달에 4개를 재계약한 적이 있었어요. 아파트 4개가. 2개는 원래 재계약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2집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재계약을 하려는데 돈이 막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갑자기. 2억이 어디서 나와요? 대출 뭐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뭐 진짜 부모님한테도 막 물어보고 뭐 친구한테도 1,000만 원 빌려보고 해가지고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한 두세 달 있다가 또 맞췄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빼내서 이자 주고 갚고. 예.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자금 운용을 좀 하기는 해야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뭐 공실이 난다고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 모범수가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공실 날 것 살 수도 있고 그냥 나는 좀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할래. 안 하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3천만 원 가지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좀 벗어나서 나는 좀 한번 해보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아닌 걸 사면 되죠. 아닌 거는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사서 꼭 10년, 20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절대 그게 투자가 아니거든요. 투자라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싼 시기가 옵니다. 저 같아도 이 지행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가 3년 정도 지나면 무조건 팔려고 내놓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동두천은 불안하니까.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누가 뭐 제값 주고 팔으라고 그러면 저는 팔 것 같은데. 또 딴 거 가면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계속 가지고 간다 이거죠. 분당 같은 데가 그렇죠. 분당이 15년 전만 해도 천당 밑에 분당. 그래가지고 막 사면 오르고 막 그때 뭐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래돼서 죽은 도시처럼 막 점점 죽어가잖아요. 판교랑 광교가 막 생기니까. 근데 분명히 15년 전에 사람들이 산다고 했을 때 안 팔았던 분들 많았을 거라. 그때 아 이거 더 올라가니까 안 판다.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지니까 어떡하냐고 어떻게 팔아야 되냐고 걱정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답이 없어요. 저도 비쌀 때 파셨어야죠. 네. 그게 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싫다. 난 다 싫다. 그러면 그냥 저금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인생이 안 바뀌니까 그러면 이 인생을 그냥 만족하고 사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디서 로또가 터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또 혹시 경매에 관한 질문 있으세요? 경매 질문? 뭐 경매든 뭐 부동산이든 뭐 집을 팔아야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 지방에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리고 이제 전주시 아파트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 그러면 예. 만약에 내가 이제 1억을 갖고 투자를 들어가. 그럼 그 아파트 뭐 스위치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거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구미에 아파트 6채를 샀었는데 그때는 말씀 몇 번 드렸지만 5,300만 원이었는데 전세가 5천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이 막 진짜 350, 400이면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6개를 막 사버렸거든요. 왕창 샀어요. 상황이 너무 좋으면은 개수를 제한을 두고 사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6개를 사고 그럼 제가 왜 구미에다가 30개를 안 샀냐. 저도 구미에만 30개를 샀었으면 아마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됐었을 텐데 사다 보니까 제가 돈이 한정적이어서 한 6개월 정도 또 모으다 보니까 많이 올라버렸어요. 집이. 집이 오르니까 구미에 사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너무 올라가지고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좀 걱정이 돼서 저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다른 지역에 천안에 이제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물건이 정말 좋아요. 너무 좋아. 예를 들어 막 진짜 막 투자금이 뭐 얼마 들어가지도 않고 막 수익률도 막 40% 50%라고 쳐요. 예를 들어 이 지행역에 상가가 뭐 3개가 나왔어. 다 이런 수익률이에요. 그럼 저 같으면 다 사죠. 다 사겠죠 당연히. 근데 막 내 돈을 막 올인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정도의 물건이다. 그러면은 조금 저는 좀 빠져가지고 다른 거를 좀 보겠어요. 그거는 사실 정답은 없는데 자기가 봤을 때 아, 이건 너무 좋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있는 돈 다 이제 투자하고 다른 데 또 생기면은 그때 봐서 이제 더 살지 말지 결정하면 돼요.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저기 그 피팅가 보면서 그 하시는 거 거기 들어갔거든요. 아, 예. 그랬는데 한 30채 정도 사셨다고 예. 하거든요. 근데 해 보니까 저도 네. 사실은 상가 이런 거보다 네. 아파트 같은 거 이제 지방 쪽으로 그런 데 관심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아파트요? 아니 그러니까 전세 쪽으로 사셨어요? 월세 위주로? 대부분 전세주. 네. 그래가지고 10회 차익을 내신 거예요. 안 팔아도 전세금이 올라가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샀어요. 계속. 대출은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네. 아, 돼요. 네. 아파트 되는데 아파트는 세 채부터는 하여간 방백이라고 해서 1,500에서 2,000씩 빼버려요. 대출에서. 70%에서 2천만 원 정도씩 빼버려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전세 주는 게 좀 나아요. 근데 전세도 막 1억짜리인데 전세가 5천인 집 있잖아요. 그런 집 말고 전세가 막 8, 9천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인기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사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전세 비중이 뭐 90%다. 예를 들어. 뭐 2억인데 전세가 1억 8천이다. 이런 거 중에 안 올랐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은, 보세요. 전세가 그 정도로 인기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뭐 집값에 90%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웬만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감안하고도 들어간다는 거는 그 집이 되게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그 동네에서는. 그런 집들은 조금이라도 올라가죠. 항상. 지금 주로 네. 주택가 상당히 선택하시는데 네. 토지도 하시나요? 토지도 하는데 적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토지를 하면 절대 안 돼요. 토지는 대출도 잘 안 되고 월세도 안 나오고 전세도 못 줘요. 옥수수 키워가지고 옥수수 2포대 주는 게 다예요, 진짜. 근데 진짜로. 토지가 상승하게 되면 네. 사실 엄청나게 크잖아요. 많이 크죠. 그래서 지금 매물을 최근에 보니까 네. 괜찮은 면적이 하나 있는데 네. 30억 정도 네. 있는데 여러 번 유치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4억대, 5억대, 5억대까지 다운이 있는데 30억짜리가 4억이 됐다고요? 최대 유치가가 4억, 네, 네, 여러 네. 번 유치를 정도.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그 나무는 뭐 제외한. 아, 그때 말씀하셨던 게 그거죠? 네. 한번. 아, 예.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여기랑은 좀 맞지 않은데 뭐 나중에 요거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토지를 좋아하세요, 다들. 근데 토지는 진짜 한 20억 정도 있으면 하세요. 그때부터. 토지는 진짜 한 번 사서 20년이고 30년이고 묻어둬도 되는 그 정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 바로 터지면 뭐 2, 3년만 해도 돈을 벌지만 안 팔리면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또 토지거든요. 근데 네. 혹시 개인적으로 네. 그 역전세가 갖고 있는 네. 심리적인 좀 압박, 부담 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당연히 없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하거든요. 아, 조만간 대폭락이 오면 어떡하냐. 뭐 대폭락 정도는 아, 아니고.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전세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저도 실제로 전세가 올랐다가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오래 보유했으니까. 아까 말한 5,300에 산 게 지금 1억 1,000인가 그렇고 전세를 9,000인가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00 투자해서 지금 전세를 9,000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전 다른 거 샀지만. 근데 그게 조금 떨어져서 8,000이 된다 한들 저는 손해는 아니죠. 네. 한 가지 보여. 요즘 경매 시장이 핫해서 물건도 없고. 핫하죠. 네. 뜨거워. 감정값이 2016년도에 전면 가기 중이라 굉장히 높은데 이 시점이 경매를 과연 해야 될지 좀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저도 제가 2011년부터 아파트를 샀는데 2013년에도 고점이라고 막 난리 쳤었어요. 전 그때도 그 아파트를 10개인가 더 샀거든요. 그것도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16년, 제가 15년까지 샀었거든요. 15년에도 샀는데 그것도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비싸대. 다 비싸고 항상 올랐고 항상 고점이고 항상 역전세라고 맨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가격은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딱 최저가의 타이밍에 딱 들어가서 돈을 딱 벌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아, 주식도 뭐 폭락이 오면 그때 딱 들어서 딱 최고점에 딱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주식을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좋은 시장에서 돈 많이 벌고 나쁜 시장에서 돈 조금 잃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조금씩 벌어가는 거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산 게 다 막 뭐 몇 천만 원씩 오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3년 된 것도 아직 1,500밖에 안 오르는 것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물건을 안 살려고 다른 물건들도 안 사버렸으면 돈을 못 벌었겠죠. 그냥 경매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투자는 그냥 투자고 이런 상황에서 좋은 걸 사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좋은 물건이 적겠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골라서 사면 되고 없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안 산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경매가 돈을 더 버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 매매가 돈을 버느냐, 아니면 주식이 버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장에서 놀 거냐. 이 시장이 제일 좋은 시장에서 노는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그거를 따져봐야죠. 이러다가 경매가 만약에 진짜 뭐 2017년에 대폭락이 왔어요, 예를 들어. 그럼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사람들 안 살려고 막, 다들 막 안 살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유찰 막 엄청 되겠죠? 그런 애들 중에는 막 좋은 물건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경매를 할 줄 아는데 그 시장에 들어간 거랑 그때 시작하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니까.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 근데 지사장님 해보시니까 네. 만약에 돈이 지금 적어요. 그러면 빌라 쪽이나 아니면 지사장님은 소형 아파트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어떻게 더 나아요? 만약에 꼭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건 없어요. 왜냐면 상가도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냥 돈이 될 것 같으면 그냥 사는 거지. 꼭 내가 뭐 상가를 사나 아파트를 사나 어차피 돈만 벌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꼭 구분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작은 돈도 이거 700만 원은 작은 돈 아닌가요? 아까 여기 나왔던 거? 700만 원은 작은 돈이잖아요. 이런 거는 좀 부담이 되니까. 왜요? 이 정도 나오면 부담스러운가요? 너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맞는데 네. 그 저기 뭐야 빌라는 안 부담스러우세요? 빌라도 떨어지는 경우 많은데. 왔다 나와야 되니까. 아, 이 정도가? 네. 2,700 들어가는 건데? 2,700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아, 이거보다 더 적은 돈? 진짜 막 1,000만 원 가지고? 근데 또 이게 만약에 이런 거를 했다가 아, 요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새해가 나갔을 때 안 나면 이런 부담이.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는 그러면 공실이 없을 것 같으세요? 빌라도 공실이 좀 있어요. 있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좀덜 위험한데. 당연하죠. 상가는 아무래도 주택보다는 더 공실이 많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도 많이 받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게 부담스러우면 사실 안 하셔도 돼요. 빌라로도 돈을 벌어요. 근데 얘네만큼은 못 벌겠죠. 얘네보다는 조금은 덜 벌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약하면 덜 벌면 되는 거고 내가 좀 마음이 세면 조금 더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는 건 좋은 거니까. 요걸 우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